여자 입장에서는 대혼란, 미친 궁금증이 시작하게 되겠지. 여자가 남자한테 빠지는 그 과정이나 여자가 남자한테 빠지는 그 결정적인 기준은 그 사람의 연애 경험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이대에 따라서 연애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통상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 경험이 늘어났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 나이가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여자가 나한테 안달이 날 만큼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 사람의 연애 경험을 반영한 플러팅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쉽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여자들이 남자한테 빠지는 과정. 빠밤! 남녀 불문하고 가장 미성숙한 방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금사빠와 3회차 미만의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미모솔들이에요. 여자의 감정은 관심, 호감, 애정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금사빠나 연애 3회차 미만의 세미모솔들은 관심이 곧 애정이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 천천히 순서를 밟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봤을 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장점을 발견하는 순간 얘는 이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괜찮겠지? 하는 성급한 결론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생기는 순간 사귀고 싶다 하는 애정 욕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진 어른스러움에 이 금사빠나 세미모쏠인 여자들이 꽂혔다면 여자들 머릿속에는 얘는 어른스러운 사람이니까 연애할 때도 나를 잘 챙겨주겠지, 나를 잘 배려해주겠지, 얘는 진짜 되게 괜찮겠지 하는 이상한 확대 해석이 돼버려서 사랑까지 감정이 되게 빨리 커져. 왜 완벽해 보이거든. 남자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미모쏠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느끼는 강력한 장점이 이성적인 매력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얘가 여자로 보인다 하는 순간 사귀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바로 직결되잖아. 걔의 성격이고 습관이고 화날 때의 태도고 뭐고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고. 여기서 굳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말했던 것처럼 남자는 얘를 봤을 때 여자로 느껴지는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여자는 남자로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이성적, 외모를 포함한 다양한 매력에도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지. 학교 다닐 때 보면 엄청 못생기고 문신 있는 일진남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은근히 있거든. 얘네들이 그 남자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겠어요? 아니겠지. 그 무서운 일진 오빠가 가진 학교에서의 권력, 양아치끼에 꽂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귀고 싶다가 되는 거라고.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간에 있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얘가 꽂힐 만한 한 가지는 제대로 보여줘야 돼. 그냥 만날 때마다 무조건 잘해주고 나 여기 콩팥, 나 여기 쓸개, 나 여기 뇌 있어, 가져가 이런 거 말고 얘가 나한테 꽂힐 딱 하나의 장점, 그 무리의 리더가 되는 인싸력이라던가 어른스러움이라던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접근하는 게 훨씬 연애로 넘어가기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이 매력의 카테고리가 뭔지 고민하지도 말아요. 그건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 어차피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들은 연애에 대한 빅데이터가 거의 구축돼 있지 않아서 자기의 스타일이 뭔지, 자기의 이상형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잘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딱 메인 장점이 뭐든 상관없이 제대로 하나만 보여준다면 얘네들은 매력을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대충 감 잡히지? 여기서 연애 경험이 조금 더 있는 여자들은 살짝 어려워진다. 장기 연애를 2번 정도 해봤거나 총 연애가 3번 이상, 5번 미만의 여자들의 경우를 연애를 좀 해본 여자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있는 여자들은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남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찰이 가능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하게 돼. 연애로부터 발전하길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전의 남친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남친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 없는 남자를 선택하려는 패턴을 보여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때 말하는 건
완벽한 남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 이전의 남친이 인싸였지만 술을 좋아해서 속을 많이 썩였네? 그럼 그 다음에 이상형은 인싸인데다 술을 안 좋아하는 남자. 자기 생활 패턴이 확실한 남자를 봤을 때 여자들은 이상형이다,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운명의 데스티니를 감지하고 얘랑 연애하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사귀고 싶어지는 거야. 이게 이 구간에 있는 여자들의 대표적인 연애 패턴인데 여기에도 예외들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세미 모쏠 구간에서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패급의 연애를 해버린 경우에는 이전의 연애가 워낙 나빴다 보니까 반대로 자기한테 헌신한 남자, 잘해주기만 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을 만나서 편한 연애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도 생겨.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의 전 연애가 이런 식이었다면 매력은 없어도 일단 잘해주고 보는 게 득이겠지. 그래서 전 연애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연애 경험이 4번 정도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애로부터 배움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연애관도 좀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연애 경험이 있는 건 같지만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 보면 얘 내가 조금 해맑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러면 3회차 미만의 연애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아직 연애 횟수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알겠지? 여러분도 연애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첫사랑을 할 때만큼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잖아요.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의 변화폭이 모쏠 구간에 비해서 드라마틱하지 않단 말이야. 연애를 꽤 해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취향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몇 번의 연애를 거치면서 감정도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아지게 돼. 심지어 남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커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보다는 큰 단점이 없는 남자를 봤을 때 얘 되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말하는 건 얘랑 사귀면 지옥 구경은 안 하겠는데? 하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급은 적은 편이지만 여자가 되게 잘 산다? 그럼 이건 여자 입장에서 큰 단점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케바케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어떻게 빠지는지 안다 하더라도 얘가 여러분을 단점 없는 남자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깨는 치트키를 알고 있어야 돼. 보통 이 정도 연애를 해본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축적한 빅데이터를 아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100% 저렇지 하는 예측이 엄청나게 빨라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 예측을 깬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대혼란, 미친 궁금증이 시작하게 되겠지. 자기 예측을 깬 남자한테 엄청난 감정의 동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 만들면 썸 타고 연애까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깨는 걸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랑 정반대의 취미, 성격, 행동을 보여주는 걸로도 충분해. 그걸로도 차고 넘쳐.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봐도 되게 양아치처럼 보여. 좀 가벼워 보여. 그럼 여자들은 바로 얘랑 연애하면 여자 때문에 고생하겠는데? 라는 각을 내거든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다는 취미를 공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자들의 빅데이터가 흔들리게 되겠지. 거기서부터 얘네들은 여러분을 자기가 경험해본 적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게 돼요. 바로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급생기는 구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안 어렵잖아. 그지? 이것만 할 줄 알면 끝나. 오늘 말한 여자들이 남자한테 빠지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빠른 지름길로 연애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